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경제TV의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이춘모입니다. 오늘은 39강 재개발, 재건축 또 재건축, 재개발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녀석들의 가장 재테크 하고 싶고 정부에서 가장 미워하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우리 100명 중에 27명이 이거 재테크 한번 가지고 있거나 재테크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 정부가 됐든 어느 정부가 됐든 집값을 끌어오르는 견인차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플러스 여기서 파생된 분양권. 일반 분양이겠죠. 그 다음에 입주권, 공공분양이랄지 일반 분양이에요. 엔저 실거래로 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나는 시세 차익만 보고 나갈 거야. 이 시장을 떠날 거야. 그래서 모기지를 엄청 걸어서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시장을 교란한다. 주택시장을 교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인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또 갖고 싶으니까 여기에 눈독을 안 들일 수 없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녀석들의 세금 얘기를 하고 간다 이 말이죠. 일반 주택에 관한 세금이랄지 토지에 관한 뭐 세금이랄도 취득이 있고 보유가 있고 내 물건을 시세를 이제 차익을 노렸으니까 떠나 보내는 시집 보낸다 그러죠. 그래서 양도하는 물건 양도소득세죠. 보유할 때 취득할 때 거래세죠. 보유세죠.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양도한 물건에 대한 상세.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세금을 다룰 때 좀 다른 각도로 봐줘야 됩니다. 다른 각도로. 어떻게 볼 것이냐. 생둥이. 이런 표현을 제가 쉽게 표현하려고 그러고 제가 되도록이면 세법을 난하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지루해요. 그 채널을 다른 데 돌려버리세요. 시청자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 강의실에서는 졸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헌집, 애정주택, 예비주택 이때를 살 때나 팔 때나 엔드 중간에 보유할 때 세금의 궁금증. 자, 이 녀석이 내려옵니다. 이제 철거를 했어요. 구청에 철거계를 내고 관리처분 계획안이 딱 떨어져서 이제는 이 집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수도 전기를 끊겠습니다. 나가십시오. 해서 철거를 했어요. 자, 2년에서 3년이 걸릴 겁니다. 요 기간. 그 다음에 이전 고시 등기해서 새 아파트를 주는 겁니다. 요때 세금이 각자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의 세금만큼은 가장 어렵고 분량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도 30년간 이 녀석 가지고 장난을 치고 투기 세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식으로 요때 좀 맞고 또 경기가 죽으면은 그냥 어이구 또 좀 경기를 살리는 세법 정책을 썼고 이러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어렵고 우리 같은 전문가도 골이 그냥 지긋지긋해요. 그냥 아주 그냥 우리는 다 방송이라 할지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는 숫자를 다 외워서 해야 되잖아요. 한 460개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한번 쭉 적어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숫자를 알 필요는 없고요. 제한된 시간에서 개념에서 이렇게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소비하는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랄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냐면 똑같죠. 내가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다.
유상으로 매매, 사고 판다. 두 번째, 이런 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던 선대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피상속인 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때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정상적으로 우리 녹활 부동산에 가서 반포나 저 잠실 부동산에서 오늘 하나 삽시다. 몇 단지 하나 재건축 된다니까 하나 삽시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새 아파트가 돼가지고 자기가 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이 자체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켜져 있어요. 그랬을 때 몇 가지 쉽게 대별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1번. 내가 지금 주택이 1세대가 아주 낡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동네가 마음에가 안 들어요. 야, 내년이면 우리 애가 학교도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데로 좀 가고 싶어. 그래서 지금 현대 집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살 때, 이게 가장 많아요. 한 60% 넘는 것 같아. 60%가. 두 번째는 내 집이 지금 번듯해요. 본가가. 강남에 그냥 9억 이상 12억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겠죠. 이분들은 자녀에게 내가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증여를 할 거야. 이런 분도 있고, 지금은 미성년자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증여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본가는 이제 이사 갈 집이 아닙니다. 만족도를 가진 집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거야. 아니야, 나는 월세를 받을 거야. 이런 분도 있겠죠. 이렇게 두 종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분이 됐든 국세청은 근거과세주의에서 세법의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죠. 자, 요때 요 1번의 항에 들어가는 경우는 1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일시적이고 이사 목적이고 실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특례 조항과 외의 조항에서 여러 가지 몇 개의 컨디션만 갖췄으면 먼저 팔고 나중에 팔고 이런 거 순서 지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녀석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 녀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게 좋겠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해줬죠. 이번에 중과 대책 중에서도 규제 지역 내에서도 몇 가지는 그대로 놔뒀어요. 예컨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내년에 개정안에 많이 넣어놨는데 지금 1년에 8%씩 해서 3년부터 이제 4년부터 이제 24%에서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득이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액공제가 아니고요. 내가 전번에 강의할 때 잘못 말하는 것 같아. 세액공제가 아니고 양도소득에서 뭐 1억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8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던 그것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규제 파리 대책이 무섭고 중과세한 세금 정책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 공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주택부터는 문제를 틀리게 다시 다루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중과 지역 내에 들어 있어도, 다시 말해 중과 대상 지역이 조정 대상 구역 내니까 서울시 시민은 다 하잖아요. 부산에 7개 구, 경기도에 7개 곳 이렇게 해서 한
49곳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비규제 지역 내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 내에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울타리 보호 대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세금이 까다로워지는데 아까 전번 시간에 다 이런 말을 했어요. 증여를 하려면은 이완의 생뚱이 관리처분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증여를 하십시오.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증여 가액에 더한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때가 사실은 정부가 국가가 미워하고 미운털이 박힌 사람이니까 이제 세금을 좀 중과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람 중심이 있고요. 물권 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치 개념에서 공법상 규제. 이게 뭐겠습니까? 그 유명한 다주택자는 국토부 장관께서 그랬잖아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은 좀 8개월 내에 팔아주실래요? 그러면은 세금을 좀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중과하겠습니다. 이래서 사람 중심의 실수요자 중심이 아닌 사람에 대한 세금하고 물권 중심, 특히 재건축이라는 것하고 아까 조정 대상 구역의 40개 곳 내에 존재하는 물권 이건 앞으로도 올릴 것 같고 자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애물단지죠. 애물단지. 그 다음에 공법상에 행위 제한을 하겠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안 된다니까요. 청약도 1순위, 2순위를 규제하겠다니까요. LTV, DTI까지 DSR까지 적용해서 앞으로 어떤 행위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울타리를 하나 넘고 또 하나 넘어가지고 이익이 발생했다. 차익 실현이 발생했다. 여기 또 하나가 국세청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국세청이. 어이구, 재건축 하셨는데 초과 이득이 많이 남았군요. 초과 이득을 환수해 가겠습니다. 50% 조합원별로 나누어서. 넘어야 될 산이 넘.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여러 울타리를 넘고라도 남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지번 갖고 싶고 그래도 할 거야. 나는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난 재테크는 하겠습니다. 세법이 언제 바뀌겠지. 그 다음에 항상 그래 왔잖아요. 우리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 그러나 정부도 학습 효과가 있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17번의 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못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무슨 열도둑을 한 사람이 못 막는다고. 우리가 뭐 도둑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다주택자가 뭐 적폐 청산 대상이 됩니까? 뭐 지금 우리 파리 대책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승사자처럼 생각하고도 있는데요. 가까이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아니 93년도에 김영삼 시대부터 다 있었어요. 집 가진 사람 가만 안 둬 미워할 거야. 세금 많이 매길 거야. 어떻게 다 해왔어요. 지장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세법의 절세 전략은 이 사람이 됐든 이분이 됐든 이 물건이 됐든 이거이 됐든 간에 법의 근거주의한 근거가세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방세무를 하자는 뜻이에요. 예방세무를. 플레이닝을 따자는 거죠. 텍스를 계획해가지고 기획해서 예방해서 이거의 가장 필요성을 느낀 것이 재건축과 재개발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단계별로 틀리고 또 단계별로 틀려서
승계조합원이 조심해야 될 것, 원조합원이 조심해야 될 것, 대체주택을 사가지고 비과세 뵙기해서 조합 조심해야 될 사람, 또 특례제한법, 과거에 저기 뭡니까 그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간에 집 한 채 있는 집을 가져가서 지금 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것을 사신 분은 5년간 양도세를 안 받겠습니다. 그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뭐 별의별 분들이 다 있겠죠. 이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물건을 가지고 있지 하는 것하고 앞으로 내가 뭘 산다면 어떻게 내 물건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충돌이 일어날까를 미리 알아야지 계획하고 플래닝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물론 이제 이게 세미나에서는요 각 4시간짜리예요. 이것도 4시간, 재개발만 2시간. 그다음에 청약 저축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게 공공임대인데 10년 임대냐,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어디를 받아야 되냐, 어떤 컨디션을 갖춰야 되냐, 이런 것까지 한다면은 다 공부거리가 많습니다. 그게 기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1번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것은 이 세금 플래닝이 엄청 복잡하다. 복잡하고요. 아주 다단해요, 다단해. 뭐 대단해. 이게 뭐 복잡다단하다 그러죠. 그래서 개인별로 이게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단계별로 세금이 틀리니까요. 또 보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많이 저한테 의뢰해가지고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많이 그랬는데 과거에 2006년부터는 요 멸실돼버린 예정주택이 멸실되고 흔적도 없지만 그대로 주택 개념으로 엄연히 살아남아서 1세대 1주택자는 철거 전 플러스 공사 기간까지 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주하고 한 3개월도 안 살고 1개월만 남았어요. 등기 나자마자 따끈따끈 할 때 팔아도 세금 없잖아요, 이거. 왜? 이 기간 2년 충족시키고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인정하고 하면은 만약에 이때 요 혼집에서 5년 살았다. 그 다음에 이거 공사기간이 한 5년이다. 그러면 10년 충족했잖아요. 그러면 9억이 하면 세금 바로 팔아도 없고. 이런 분이 많아요. 이런 분이. 예를 드는 거면 수도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승계조합원인데 승계조합원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산 거죠. 아니, 입주권을 산 거죠. 입주권. 근데 이런 건 줄 알고 공사 기간이 한 3년에서 4년 걸렸나 봐요. 어이구, 이거 2년 이상 충족했으니까 바로 팔아버려. 매매. 당연히 세금 중과되거나 뭐 중과 안 된다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래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분석을 할 때는요, 시청자 여러분, 내가 그래서 저번에 나는 달력을 좋아해요. 달력에다가 이렇게 적어놔라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세금을 계산할 때 일반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근데 스페셜한 거 일반이잖아요, 일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주권인지. 지금 과거에 애정주택이 있더라도 철거되면 입주권으로 가잖아요. 지금 내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몇 개를 소유하느냐, 당첨권. 그 다음에 겸용주택인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에서 준주택이랄지 오피스텔, 그다음에 아파텔 이런 것이
실질 과세 원칙에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무허가 주택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과거에는 무허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2013년 이전에는 재개발 정도가 다 그 무허가 주택들이 많았거든요. 무허가 주택이라 할지. 그 다음에 요게 대비로 보면 23가지 정도 됩니다. 주택과 세금에서. 그 다음에 증여받은 주택이 있는지, 상속주택이, 앞으로 상속주택이, 우리 어르신이 한 100살 돼 있는데 200살 못 사실 거 아닙니까? 그럼 아, 상속받겠군. 상속주택에 가는 거. 고양주택, 2003년도 8월 달인가요부터 2017년인데 요게 3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어요. 세법 개정을 해서 2023년까지, 20년까지죠. 20년까지. 고양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으로 안 보겠다. 이런 고양주택.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약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하는 이혼주택. 결혼도 합니다. 결혼주택. 합가주택. 동양주택.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써내려가면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 한 개는 이게 그냥 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일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니까 세금하고는 다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해외에 내가 주택이 있다. 마카오에 내가 집 한 채를 사놨다. 필리핀에 집 한 채를 사놨다. 뭐 해외 주택. 조합주택. 요새 조합주택 많이 하잖아요. 지역조합주택에 관한 거. 뭐 이게 지금 20 몇 개 되나요? 뭐 이게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이게 뭐 이 정도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상태에서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고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뭘 하나 산단 말입니다. 이제 뭘 하나 사서 인풋 매입이죠. 매입을 하나 했어요. 이제 매입을 했을 때 오피스텔을 하나 매입했다든지, 누가 상가를 하나 사라 그래서 상가를 했다든지, 토지를 하나 샀다든지, 특히 뭐 재건축을 하나 샀다, 재개발을 하나 샀다. 물론 여기서 주택 관련 상품을 산다면 당연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알파 개념의 세금을 판을 다시 짜야겠지만, 다른 세금, 다른 거 아까, 그 다음에 보유했을 때는 토지를 많이 보유했던 뭐 종부세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출렁거리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의 세금 얘기를 한번 기초적으로 다뤘고, 앞으로 이제 40강에서도 앞으로 20강이나 남았기 때문에 3일간 하지 못한 얘기를 중간중간 해갑니다. 해가서 뭐 아직 10분의 1도 얘기를 못 했으니까요. 디테일한 걸 하나만 가지고 그냥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금 문제를 이제 다룰 때는 세금은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요. 세금을 조금만 정부에서 요런 조건만 갖추십시오 했으면 안 낼 세금을 아차해가지고, 또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희 방송을 본 이춘모와 함께하는 특히 세테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세법 몰라도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요인은 이겁니다. 아, 세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하찮은 물건이라도 팔기 전에, 부동산에 도장 가지고 가기 전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후가 편하지. 안 그러면 세금으로 다 뺏겨요. 미국에서 노후가 편하려면 세 사람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변호사 필요하고, 회계사나 세무사 필요하고, 의사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절대적으로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재테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와 세테크를 전문가를 하는 전문가가 상담을 하지 않으면, 꼭 그러니까 저하고 상담해라는 뜻이 있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변에 전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과거처럼
것처럼 하나 사가지고 부동산 하나 팔고 세금 얼마입니까? 내던 시절하고는 많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3시간 동안 한번 이런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예약을 하셔서 세미나에 오시면 더 좋은 강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0강 재개발, 재건축 3회에 걸쳐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